최상위권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야 수능을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치여법 9월 평가원 시험 총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을 자주 찍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는 꼭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밤 11시 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집에도 안 가고 지금 총평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좀 내용이 좀 길어질 수 있긴 한데 크게 보면은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전반적인 난이도나 어떤 느낌에 대해서,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능을 대처해 가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전반적인 시험의 전반적인 저의 느낌, 난이도,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13번, 14, 15번 이렇게 세트로 있는 녀석. 이 녀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곤란했을 거다라고 보여요. 이런 걸 할지. 그 다음에 20번의 선거문항. 어머나? 당황스럽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이것 말고도 7번 문항을 저는 좀 주목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좀 문제를 보면은 7번도 그렇고 8번도 좀 잠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답률이 높진 않았지만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문제가 7번.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문항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가 아니라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크게 2가지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총평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느낌, 난이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난이도는요. 난이도는 이 말하면 여러분들이 욕할 것 같긴 한데 난이도는 좀 중급이다. 이게 표현을 좀 엄밀하게 하자. 상상? 상중, 상하 이런 거 한다면 상하 정도? 작년 수능, 작수. 작년 수능은 난이도를 이걸 상상이라고 한다면 올해 지금 9월 평가원은 상은 맞는데 최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 중에서도 하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강의를 기준해서 지금 바로 이제 아이들 성적 파악할 수 있는 애들 보면은 만점자도 꽤 있고, 선생님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풀어봐도 그렇게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1등급 컷 예상되는 거 보니까 지금 44, 45점 이상은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난이도는 최소 상중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다고 봐요. 어디 기준할 때? 작년 수능 기준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느낄 때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난이도를 높게 느꼈을까? 왜 1등급 컷은 45 이상이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뭘 어려워했을까? 물론 여기에 있어요, 그게. 근데 이게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바로 이겁니다.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렸다. 디테일에서 승부는 올해 수능은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컨대 8번 문항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틀렸어요. 8번 문항 보면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의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나 그다음에 대법원, 대법관 이런 것들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선지들이 그동안에 이제 헌법기관에 대해서 헌법기관들에 대해서 권한,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대법원장의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물어봤어. 정확한 표현을. 이런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법관을 임명할 때 누구의 제청이 필요해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할 때 대법원장이 제청해야 돼. 그 다음에 국회의 동의를 또 얻어야 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거기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소장 있죠. 누구 중에서 임명해? 대통령이 헌재 소장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데 누구 중에서?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런 디테일함을 요구하는 문제가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정보량이 많으면서도 디테일. 거기다가 이 8번 문제의 마지막 5번 선지 보면은요. 대법관이 탄핵에 의해서 파면된다 이런 내용 나왔는데 탄핵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헌법 조문을 좀 정확하게 지금 출제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 이거 말고도 뭐 여기 있는 문제, 요런 문제들 중에서도 그렇고 디테일이 승부를 갈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별명 이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지엽 김용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저 지엽적인 거 가르칩니다. 지엽적인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만점 1등급, 2등급을 가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지엽이 아닙니다. 제가 가르치는 지엽은 예, 좋게 말하면 디테일하면 막 이렇게 포장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엽적인 게 그냥 내는 건 아니에요.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나 모래주머니 모의고사 그다음에 파이널 이런 데에서 지엽적인 내용을 여러분들께 많이 묻고 해요. 물론 개념에서 다 했어. 개념에서 이미 다 했어. 근데 이 지엽적인 내용들의 소스가 뭐냐? 아무거나 하면 안 되지. 내가 아는 거 여러분들은 싹 다 가르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이 소스가 뭐냐면 기출입니다. 일단. 어떻게 소스를 마련하냐? 기출에서 물어본 내용이 있어. 그러면 그것만 해야 돼요? 아니면 그걸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컨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자, 형사보상 청구할 때 피의자, 구속 피해자였는데 형사보상 청구하려면 불기소 처분 됐을 때 형사보상 청구하잖아. 근데 뭔 예외야? 기소유예 처분을 이유로 할 때. 기소유예는 유죄 취지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걸 보고 그냥 그것만 기억해요? 아니면 불기소 처분의 사유들을 좀 더 공부해야 될까요? 불기소 처분의 사유들, 기소유예만 있는 게 아니라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돼. 이런 것들을 제가 몇 해 전부터 그래서 이거 좀 디테일해졌네? 그러면 불기소 처분의 사유를 가르쳐야죠. 가르쳤어. 그게 지금 작년 평가는 올해 막 계속 나와요. 문제 제시문에 막 죄가 안 됩니다. 공소권 없음 이런 거 막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제시문이나 선택지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면 A라는 것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A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A 다시 이런 A와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러면 그게 분명히 그 해나 그 다음에 수능에 연결된다니까. 네. 그런 면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연계교재. 예를 들어서 이 연계교재가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이 연계교재가 몇 년 사이에 평가원이나 수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선도.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해 연도나 그 다음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수능이나 평가원에 적극 반영돼. 그동안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내용을 물어보고 있네? 문제와 있네? 되게 특이한데? 그런 걸 제가 단원별 모의고사, 모의주머니 모의고사 이런 거 막 수록을 해가지고 가르쳐.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야! 막 이러단 말이에요. 야, 근데 해야 돼. 이런 데서, 디테일에서, 이런 데에서 이제 1등급, 2등급 갈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거 중에 15번에서 자, 일반 입양, 미성년자 일반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거 3년 전쯤에 이미 연계교재에서 친양자 입양이나 그 다음에 미성년자에 관한 일반 입양,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거 문제가 돼 있었어.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네. 연계교재에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계속 써먹고 있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어요. 그거 했던 분들은 올해 평가원 지금 어때? 당연히 맞췄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얘와 얘를 분석할 때 이제 저의 이제 전공자로서의 이제 예측이 발휘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당장 고3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노말한 것도 쉽게 안 헤어졌는데 이것까지 한 지엽적이다 이럴 수 있는데 최상위권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야 수능을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디테일하게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 푸는 속도 현저히 더디고요. 문제를 다 못 풀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디테일에 승부가 걸려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 중에서 이 두 번째